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LA 카운티에 판매세를 올려 노숙자 지원기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발의안 메저 A가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찬반 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높은 수준인 판매세율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판매세에 포함된 이른바 홈리스 세일즈 텍스를 현행 0.025%에서 0.05%로 2배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A에 대해 UC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라타임스의 후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당 주민 발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는 49%, 반대는 3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유권자의 47%가 찬성, 36%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보다 약간 더 높아진 것입니다.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세일즈 텍스를 폐지하고 이를 0.5% 판매세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LA시의 판매세는 현재 0.95%에서 최대 10.0%로 오르게 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국 투표 의향층 유권자 3,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이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는 46%, 트럼프는 43%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여서 여전히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대선 승부를 결정할 7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조사보다 한층 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헐린이 지나간 지 2주 만에 플로리다 지역에 또다시 치명적인 허리케인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턴은 허리케인 등급 중 가장 높은 5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 상륙 전까지는 규모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면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플로리다 서해안은 오늘 밀턴이 상륙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밀턴은 플로리다에 상륙할 때엔 그래도 4등급 폭풍으로 며칠 동안 정전이 지속되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서부 해안을 따라 있는 카운티들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졌습니다.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에 상륙한 4등급 허리케인 헐리는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6개 주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남동부 대부분 지역은 아직도 헐린 피해에 대한 구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된 일리노이 시카고대 역학 및 생물통계학 교수인 스튜어트 올샨스키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집한 기대 수명 데이터를 분석해 기대 수명의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이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1%, 남성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샨스키 교수는 인간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다 더 느려지고 있다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폐기된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담겼던 8가지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재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여당이 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게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4명에 법무차관 등 7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는 여당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 목 4명을 야당이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모두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설특검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은 여당 반대에도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라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건 정치적 속셈을 드러낸 거라며 당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창립 60돌을 맞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상황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할 경우 핵무기도 사용하겠다며 위협을 이어갔지만 북한과 충돌할 경우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던 며칠 전에 비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정규군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군사동맹 못지않게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반도 등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어제보다 낮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5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9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